2부 시작합니다. 1부 안 보신 분들은 위에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1부 먼저 보고 오세요. 1부에서 보신 것처럼 물잡이를 30일이나 하고 물고기 투입했는데도 소일량은 물잡이에 필요한 박테리아 형성이 안 되고 머드 어항에서는 소일량에 비해 박테리아 형성이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떨까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물고기 투입 3주차입니다. 스펀지 국물 등 다른 것을 넣지 않아서 그런지 녹조 갈조 이끼, 백탁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고 깨끗합니다. 바닥은 어떨까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소일 어항입니다. 바닥에 사료 찌꺼기, 똥 등이 분해 안 되고 널려 있어요. 지저분하네요. 바닥 소일 사이에도 분해되지 않고 끼어 있어요. 식사 중이시라면 정말 죄송합니다. 영상 끊을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소일에 머드 첨가한 어항입니다. 가루만 보이고 똥이나 사료 찌꺼기 안 보입니다. 소일 틈새에도 남아있는 사료나 똥 찌꺼기 없이 분해된 가루만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똥이 없어요. 소일 머드 어항입니다. 여기도 앞의 어항과 같이 분해된 가루만 있네요. 역시 똥도 안 보이고 깨끗합니다. 이번에는 저어 보겠습니다. 소일 어항입니다. 분해 안 된 똥들과 바닥에 끼어 있던 사료 찌꺼기들 떠다니고 많이 지저분하네요. 소일에 머드 첨가한 어항이에요. 7일마다 머드 한 스푼씩 넣었습니다. 똥이나 사료 찌꺼기 없습니다. 그냥 분해되고 남은 가루만 보여요. 수질은 나중에 보겠지만 육안으로 대만족입니다. 소일 머드 바닥 어항입니다. 이 어항도 이번 어항과 같이 분해된 가루만 보이네요. 깨끗합니다. 머드 분말 효과 정말 마음에 들어요. 바닥도 보고 또 저어도 봤는데요. 소일만 넣은 어항보다는 머드 분말을 깔거나 첨가한 어항이 똥과 사료 분해가 잘 되고 있네요. 그럼 물고기 투입 후 21일차 수질 테스트 보겠습니다. 테스트하는 영상은 너무 길어서 이전처럼 생략합니다. pH는 7일차와 비슷합니다. 소일항은 5.0으로 계속 약산성이고 머드항들은 7.0으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소일항은 암모니아 분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수치가 높아요. 머드항들은 암모니아가 거의 없습니다. 역시 머드 분말 효과 만족입니다.
아질산 수치는 세 어항 모두 좋습니다. 2번, 머드 첨가 어항의 아질산 수치가 7일차에 비해 좋아졌네요. 분해가 됩니다. 소일항에는 아질산도 거의 없습니다. 머드항에만 15mg 정도 조금 검출됩니다. 물고기 투입 7일차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소일항의 암모니아가 분해 안 되고 쌓입니다. 육안으로 봐도 똥 분해는 잘 안 되고 있고요. 머드 분말을 넣으면 왜 물이 맑고 오래가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일단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항에는 7일마다 한 번씩 머드 분말을 투여하는데요. 구피들이 잘 먹어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물에 잘 풀어서 넣어주고 있어요. 당연히 물은 탁해지고요. 한두 시간 후면 다 가라앉습니다. 이때가 구피들은 간식 타임입니다. 맛있게 잘 먹어요. 예전에도 말했었는데요. 머드 분말에 미네랄이 많아서 잘 먹는다네요. 원래가 가축 면역력 증가 사료라고 해요. 먹으면 소화에도 좋고 건강에 좋답니다. 이렇게 먹어서 이틀 정도면 바닥이 깨끗해집니다. 분말 넣지 않은 소일항과 비교해보세요. 깨끗하게 먹었네요. 이제 50일이 지났습니다. 수질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맑고 깨끗합니다. 자세히 보면 1번항 소일 바닥과 스펀지에는 여전히 분해 안 된 똥과 사료 찌꺼기가 보입니다. 이제 50일 후 수질 테스트 결과입니다. 소일항의 pH가 조금 올라서 5.5로 약산성이고 머드 첨가항은 6.0, 머드 바닥항은 6.5로 여전히 좋습니다. 암모니아입니다. 소일항이 수치가 조금 떨어졌네요. 분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머드항들은 거의 검출 안 되고 아주 좋습니다. 예상대로 소일항의 아질산 수치가 많이 올랐네요. 질산염으로 분해가 되어야 하는데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머드항은 0.3 정도로 질산염으로까지 분해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소일항에는 질산염이 전혀 없습니다. 분해 안 되고 있네요. 머드항은 소량 검출되고 있습니다. 물고기 투입 50일 후 수질 검사 결과입니다. 소일항은 아질산까지만 분해되고 있습니다. 머드항들은 질산염까지 검출되고 있네요. 질산염이 질소로 분해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어쩌나요? 물고기 투입 60일 후 소일항의 구피에게 꼬리 녹은 병이 생겼습니다. 소일항의 아질산 수치가 높아져 있는데 그것 때문인 것 같아 속상합니다. 병 걸린 아이는 바로 격리했는데 3일 후 결국 불상사가 생겼네요. 4마리 중 2마리가 용궁으로 가버렸고 1마리는 구석을 헤매고 있습니다. 일단 고기부터 살려야 해서 머드 첨가항으로 옮기고 수질 검사해보겠습니다. 이유는 역시 아질산입니다. 최대치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질산염으로 분해가 안 된 아질산 독성이 울 아가들 용궁 보냈습니다. 소일항의 실험은 여기서 중단하였습니다. 암모니아에서 아질산 분해는 되고 있지만 아질산이 다시 질산염으로 분해되어야 하는데 분해 박테리아 생성이 안 되고 독성이 쌓여 구피들 용궁 보냈습니다. 머드항들은 좀 더 지켜보면서 처음 계획처럼 질산염에서 질소까지 분해되는지 계속 테스트하겠습니다. 소일 어항은 100% 환수하고 머드 분말 가득 부어두었습니다. 물 보충할 때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이 두 어항으로 실험 계속합니다. 63일 지났어도 아직 깨끗합니다. 2번과 3번 머드항의 아질산과 질산염은 여전히 안정적인 수치입니다. 물고기 투입 후 80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어항 모두 맑고 깨끗한 수정물을 유지하고 있어요.
처음에 설명한 질소 사이클이 완성된 듯합니다. 얼마 전 태어난 치어들을 엄마 아빠가 꿀꺽 해버려서 이번에는 격리했어요. 80일 이후 수질 검사입니다. pH, 암모니아, 아질산, 질산염 모두 정상 수치입니다. 특히 질산염 수치가 안정된 것이 대단합니다. 1번 소이러항은 63일 만에 아질산 과다로 실패이고, 이번 3번 머드2이버항은 질소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인 질산염까지 분해되어 안정된 질산염 수치를 보입니다. 질소 사이클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정말 놀라워요. 생성이 어렵다는 혐기성 박테리아가 도대체 어떻게 생성될 수 있었을까요? 질산염 분해가 된다는 것이 계속 신기해요.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분해된 똥과 사료 분말과 머드 분말이 가라앉아서 바닥에 무산소 지역이 생기고 그곳에 혐기성 박테리아가 번식하여 질산염을 분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특히 머드 분말을 바닥에 깔지 않고 주기적으로 소량 투입한 2번 어항이 놀랍습니다. 사실 3번 어항보다 깨끗했어요. 머드 분말이 배설물에 직접 닿는 것의 분해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 물잡이 30일과 구피 투입 후 80일, 총 110일의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입니다. 머드 분말의 사용으로 수정물을 유지하는 것은 질소 사이클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동물 사료로 물고기 건강에도 좋고 깨끗한 물로 물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재료라는 결론입니다. 영상은 끝내지만 지금 어항은 계속 유지해서 언제까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실험은 계속하겠습니다. 물생활 동무님들께 도움되는 영상이었다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정물 생활 화이팅 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